인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텔은 지난 23일이죠.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나노 CPU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그동안 수차례 이 7나노 제품 출시를 연기해 왔는데 이번에 또 출시를 미뤄버린 것이죠. 2년에서 3년이 된 것 같은데 이 박수환 인텔 CEO는 7나노 공정에서 인텔이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미룬다 라고 사실상 이실직고도 했습니다. 결국 양산 능력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인텔은 대신 자체 제조를 고집하지 않고 외부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인텔의 발표와 동시에 그날 어마어마한 이 인텔의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하느냐, TSMC가 수주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업계에 떠돌기 시작하면서 미국 반도체 최강자라고 칭송받아왔던 인텔의 주가는 7나노 제품 연기와 위탁 생산의 소식과 함께 하루아침에 주가가 16% 급락하는 등 며칠째 제자리를 치고 있습니다. 돌아오질 못하고 있죠. 그에 반해 경쟁사라고 여겨지는 이 AMD의 주가는 인텔의 16%의 급락을 그대로 옮겨와 1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각설하고 인텔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가 모든 반도체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좀 난듯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아쉽지만 이 나노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인텔이 최근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에 6나노 관련 반도체 메인 위탁 생산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SMC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것인데요. 아직 인텔 측에 정확한 확실한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 외신은 인텔이 TSMC의 6나노 반도체 관련 위탁 생산을 의뢰했다고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인텔이 7나노 최적화 버전인 이 6나노 프로세스 위탁 생산에 대해 TSMC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는 본인들의 14나노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내년부터 이 TSMC를 통해 6나노 프로세스를 내년에 양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측되기로는 위탁 생산량은 약 웨이퍼 18만 장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당초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인텔의 CPU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져 왔습니다. 인텔 입장에서 이 경쟁사 AMD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설계 유출도 우려할 수 있죠. 대만의 TSMC가 이미 인텔의 라이벌인 AMD의 칩을 7나노 공정으로 생산 중이라 인텔이 당연히 TSMC 대신 삼성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인텔은 삼성 대신 TSMC를 택할 것으로 외신 보도에 의하면 보입니다. 인텔의 외주 생산 소식이 전해지자 TSMC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TSMC 주가는 27일인 전날보다 5% 가까이 상승한 424.5만 대만 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많은 빼주세요. 시가총액도 이날 하루 동안 약 4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증가해 세계 10위 기업이 되어버렸죠. 어찌되었건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큰 손님이 하나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인텔이라는 큰 손님이죠. 인텔이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또 한 번 들썩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비메모리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큰 먹거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4.1%를 차지하는 TSMC가 인텔 물량까지 수주하면 2위인 삼성전자 15.9%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지만 인텔의 외주 생산 기조가 삼성전자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5나노 이하 공정에서 인텔이 위탁 생산 업체를 결정하며 TSMC와 삼성을 다시 저울질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른 업체들은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파운더리나 여러 파운드리 업체들은 10나노 이하 공정, 즉 ASML사의 이 자외선 EUV 장비가 필요한 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대해 공정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EUV 장비가 한 대에 1200억 정도씩 하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세우려면 이미 수조 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만한 투자 능력과 공정 실력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신규 공정 진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상태인데요.
TSMC와의 점유율이 더욱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TSMC의 대항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뿐입니다. 작년부터 나돌고 있지만 엔비디아 역시 그래픽카드를 전량 삼성전자의 모든 물량을 주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미 여러 외신 분석글에서 8나노 공정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출시할 이 RTX 3000 시리즈를 전량 생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3, 4분기쯤 해서 또 이 엔비디아 때문에 많은 점유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텔 대장이 한국 삼성전자를 예전에 찾았던 일도 있습니다. 당시엔 위탁 생산은 절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에 위탁 생산을 인텔 측에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 왜 이 인텔 대장이 삼성전자에 왔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인텔이 TSMC의 CPU 위탁 생산을 맡기고 삼성전자에는 노드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 GPU 생산을 맡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제품 모두를 이 TSMC 한 회사에 맡기기엔 제품을 맡기는 인텔 입장에서 꽤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미세 공정 레벨은 다르겠지만 분명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확률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지각 변동이 당분간은 없겠지만 점유율 지각 변동이 있을 만큼 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즉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발표에 우리나라는 웃고 중국은 긴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자 청와대 발표입니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즉 ICBM과 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자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등 발사체를 개발할 때 이제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청와대가 민간 부문의 우주 발사체 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날 발표는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군사적인 부문에서 의미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체 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 측면의 장점 때문에 이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이 제약이 풀린 것이고, 이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기존 미사일 지침은 사실 총역적, 즉 로켓 엔진이 내는 총 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 초로 제한되어 왔고,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최소 5천만에서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답답한 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이 어제자로 풀린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해 고출력의 고체 추진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만들라 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위성 발사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많지만 이득으로 해석해보자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로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당시 한미 간에 합의된 사거리 800km 제한이 의미가 이제는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8시께 부산 동해안에서 50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북상해 오후 2시께면 강릉 동쪽 60km 부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으로 인해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와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밤 10시 태풍통보문에서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3시께면 제주 서귀포 동쪽 27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3m, 강풍 반경 400km의 강한 태풍으로 시속 41km 속도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풍 하이선은 이때 일본 규슈 서쪽 해안을 스치듯 지나 오전 8시께면 부산 동쪽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애초 태풍이 규슈 지방에 상륙했다 동해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압계 변동을 고려해 태풍의 예상 진로를 서쪽으로 약간 조정했다. 태풍
태풍은 일본 대륙과 마찰로 다소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9m, 강풍 반경 380km의 강한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태풍은 오후 2시께 강원 강릉 해안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으로 북상해 7일 밤 11시기에는 북한 청진 인근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의 힘이 균형을 이루며 태풍이 똑바로 북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서쪽의 건조 공기가 태풍 하층으로 유입되면서 태풍 상하층이 조금씩 분리돼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태풍 이동 경로와 가까운 영남과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오며 많은 곳은 400mm 이상이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과 전북 동부 내륙, 제주에는 100에서 200mm, 나머지 전국에는 50에서 100mm의 강수가 예상된다. 또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40m의 강풍이 불고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초속 10에서 30m, 나머지 지역에도 10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6에서 8일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2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서해상에도 3에서 6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 동부 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낮은 중심 기압으로 인해 해수면이 평소보다 약 1m가량 더 높아지고 파도가 매우 높아 폭풍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을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의 위기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심각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만큼 피해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의 비상대응 수위도 가장 높은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위기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도 2단계를 가동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 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는 1에서 3단계 순으로 올라간다. 중대본은 태풍 접근 시기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우려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위기경보와 대응 수위를 높이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 태세와 비상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와 하천변 주택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태풍 접근 전에 사전 대피 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 등 강제 대피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태풍 접근 시간대에 국민들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과 일선 학교 등하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본부장인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제때 인력, 장비, 물자 동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며 국민들도 야외 작업 중지, 외출 자제 등 태풍 시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이동 경로가 동쪽으로 틀어졌지만 경남은 여전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6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남 서쪽 2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0km의 속도로 북북서진 중이다. 현재 하이선은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76km로 매우 강 수준을 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9시께 부산 동쪽 80km 해상을 지나 북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8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경남에는 100에서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지리산 부근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오겠다.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경남에는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최대 순간 풍속 시속 90에서 145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남해상에서는 높은 물결로 폭풍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